지금 이제 노후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머지않은 장래에 노후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만큼 중요한 연금은 아마 없겠죠. 실제로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국민연금도 떼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포 떼고 나면 실제로 받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기초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노후 생활을 계획하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국민연금은 점점 떼는 돈이 많아질까요? 그렇게 차포를 떼고 나면 실제 받는 돈은 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노후를 국민연금 포함해서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로 받는 돈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부터 살펴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은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실제 받는 돈이 줄어드는 이유 크게 2가지인데요. 건강보험료와 세금입니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 달부터 시행되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부터 연금소득, 특히 국민소득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기존에 다 큰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고, 그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 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분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매월 20만 원이 넘는 돈은 은퇴한 다음 국민연금에 주로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현행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 결과 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서, 예컨대 200만 원을 전부 국민연금으로만 받으면 200만 원 전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죠. 물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소득의 50%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긴 합니다. 어쨌든 은퇴 이후에 받는 연금이 국민연금뿐이라면 내가 받는 모든 연금은 일단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총 200만 원 가운데 국민연금이 100만 원, 퇴직연금이 100만 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 대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월 200만 원이라는 연금 총 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다른 연금 소득이 고르게 있는 경우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일찍 받는 노령연금, 즉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다시피 조기 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제도인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따라서 만약 5년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에서 30%나 깎인 70%만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당장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크게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이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세금을 뗍니다. 이 때문에 만약 같은 금액을 국민연금으로만 받는 사람은 그것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나누어서 받는 사람보다 세금으로 떼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기초연금 대상자의 국민연금이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보다 대체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부의 분배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연금의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떼는 비율을 낮추거나 심지어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결국은 풍선 효과입니다.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즉 연금기금이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계속 많아지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없어진 이후, 고갈된 이후에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게 되어 있죠. 그것도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정부가 보장한다고 할 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문제죠. 당연히 세금에서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세금이라는 것이 그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다 우리가 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직접세는 국민 개개인들이 소득에서 내는 개인소득세, 그리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기업이 내는 법인세로만 세금을 충당할 수 있으면 모를까, 지금처럼 개인이 내는 세금이 기업이 내는 법인세만큼씩이나 되는 현실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오히려 개인이 내는 세금만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2024년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무려 61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3년보다 무려 1조 9천억 원씩이나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요, 62조 5천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전년보다 오히려 17조 9천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개인, 그 가운데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다. 그런데 개인이 내는 세금은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 사업자나 금융소득자가 내는 사업소득, 금융소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자들에게 부과되는 건보료와 세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청년들이 가진 돈이나 소득은 줄어들고 노인층이 가진 돈이나 각종 연금을 포함한 소득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금은 어떨까요? 퇴직이나 은퇴한 이후에도 세금은 계속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국민연금을 정부가 보증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그 세금을 누가 낼 수 있는지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할 것은 국민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도 적자일 테고 기타 복지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의 정부 보증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돈 한 푼 없는 사기꾼에게 떼인 돈을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지만 그 돈을 실제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컨대 주고 싶지만 줘야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수명만 해도 80세 중반입니다. 금방 90세, 100세가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노후는 최소 30년 이상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0년은 강산이 3번 바뀌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30년이 지나면 결혼해서 애를 낳고 또 30년이 지나면 60세 은퇴합니다. 그만큼 이 3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면 좋겠는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건강보험료든 뭐든 떼이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많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번 깎이면요, 평생 깎인 금액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생활비가 부족하면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야겠죠. 반대로 다른 소득이 너무 많아서 국민연금이 크게 깎이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연기 수령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덩달아 건강보험료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자, 조기 수령은 물론 연기 수령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제때 받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면 남는 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다. 두 번째는요, 가능하면 많이 불려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건보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은행 예금만 한다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것과 같죠. 어차피 여윳돈이라면 더 길게 불리고 더 많이 불려야 합니다. 그래서 건보료를 내더라도 내 원금이 많아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똑같은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원금이 많아지면 불어나는 돈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래 봬도 나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이다는 자부심도 가지면 노후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투자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이든 뭐든 현재 소득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는다면 최소 5년 이상 매달 적금식으로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개인 연금 상품으로 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제도에서는 건강보험료에 1도 영향이 없죠. 앞으로 받을 연금도 많아지니까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목돈이 있다면요, 그것이 여윳돈이라면 배당 받는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매년 배당으로 한 5% 이상씩 받으면서 원금은 원금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 자본주의는 올라가니까 원금은 원금대로 불려갈 수도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자문 운영하는 에거팩토리 같은 배당형 포트폴리오도 연 5%, 6% 정도의 배당이 매달 12분주 1로 나누어서 매달 나오거든요. 특히 만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참고로 저희와 같은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의 돈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고객의 돈이나 계좌 관리는 증권회사에서 합니다. 저희 바인투자자문의 경우에는 삼성증권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갈수록 불편해지는 노후 재정에 대한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가지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면서 내가 지금 가진 돈조차 불안해지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